안녕하십니까. 소방설비 기사 전기 분야를 강의하게 된 소방기술사 서혜열입니다. 우선 오늘 학습하게 되실 강의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실 학습 목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1편에는 소방 원론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시겠는데요. 제1장에는 화재공학, 2장은 방화공학, 그리고 약재화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학습하실 내용은 화재공학 중에서 화재의 특성과 원인, 그리고 화재의 정의, 화재의 분류, 그리고 연소 범위, 폭발 범위, 그리고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학습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학습의 목표는 화재란 무엇이며 이 화재는 일반적인 불과 그 성질이, 그 정의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고, 과연 우리가 소방인으로서 소방 기사를 취득하기 위해 학습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재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불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성격을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학습을 하게 되고요. 또한 화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소방 엔지니어로서 우수한 실력을 갖출 수 있는데 그 학습의 목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소방이라고 하면 굉장히 융합적인 학문입니다. 소방은 원래 원론적인 소방 학문이라는 것은 실제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방은 소방 전기와 소방 기계, 건축물, 위험물 등과 같은 다양한 학문에 대한 집합체로서 인류에 대한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소방인으로서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어서 이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는 그런 숭고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므로 보다 더 이 오늘의 학습이 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학습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화재공학입니다. 화재의 특성과 원인. 화재의 특성은 그 화재의 정의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출하 또는 방화에 의하여 불이 발생하고 확대되는 현상을,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사람의 의도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도에 반하지 않는 유익한 것은 화재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불일 뿐입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시험 문제에도 상당히 다수 출제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틀리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자연 또는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 물체를 연소시키고 인간의 신체, 재산, 생명의 손실을 초래하는 현상. 세 번째, 불을 사용하는 사람의 부주의와 불안정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현상. 네 번째, 불이 그 사용 목적을 넘어 다른 곳으로 연소하여 사람들이 예기치 않은 경제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현상. 이렇게 화재를 정의하고 있고,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화재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원치 않은 불이라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불, 제어되지 않는 불, 이 점에 초점을 맞추고 화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의 발생 현황, 이 부분에서도 가끔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원인별 화재 발생 현황과 장소별 화재 발생 현황이 있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발생 현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만 유념해서 암기하시고 이해하셔도 충분히 문제를 풀이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원인별 화재 발생 현황은 부주의, 전기, 기계, 교통사고, 부전기교,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주의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전기화재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몇 년 전까지는 전기화재가 어떤 책자에는 이제 옛날 책자를 보시는 분들은 전기화재가 가장, 발생 현황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옛날에 구분하던 화재를 옛날에 분류하던 방식이고요. 지금은, 부주의가 가장 큰, 화재 발생 원인입니다. 그리고 장소별 화재 발생 현황에는 주택, 차량, 아파트, 음식점, 공장, 점포, 창고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주택에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로서 주택과 차량, 아파트 등에 어떻게 화재 발생을 막고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지가 그 의의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재의 특성은 우발성, 확대성, 불안정성, 이게 화재의 특성이고요. 반드시 이거는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화재의 특성은 인지가 어렵고 화재 발생 시간 및 장소의 파악이 어렵다는 점에 있습니다. 전기화재는 어느 곳에서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요. 전기화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생할 수 있고, 우리가 그래서 인지하기 전에 화재가 발생하여 전선을 타고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량의 연기와 유독성 가스, 그리고 열 연기, 그리고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연소 확대가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화재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 화재가 발생도 많이 하지만 막기도 어려운 그런 화재입니다. 방화의 특성. 방화의 특성에는 사회적 요인, 우발적 요인, 범죄, 은폐 요인이 있습니다. 방화라 하면 실질적으로는 사회적인 요인으로 사회 우발적으로 또는 청소년들 혹은 본인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불을 지른다든지 이런 부분이 방화고요. 이런 그 방화를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지금 강구되고 있습니다. CCTV라든지 보안과 함께 소방을 꼭 불을 끄는 것만이 아니라 예방하는 차원에서 방화, 그리고 넓게는 사회적인 합의까지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사회가 이 방화도 막을 수 있다고 해서 우리 소방인들은 굉장히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런 방화까지도 유념해서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국내 화재의 분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내 화재는 A급, B급, C급, D급, E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A급은 일반화재, B급은 유류화재, C급은 전기화재, D급은 금속화재, E급은 가스화재. 이것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물질과 표시색도 A급부터 E급까지는 반드시 이 표는 암기를 하시고 꼭 시험장엔 이건 꼭 반드시 암기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상당히 출제 빈도도 높고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국내 화재는 A급부터 E급까지 구분하고 있다는 거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반화재, 그러면 일반화재부터 우리 가스화재까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일반화재는 목재, 종이, 합성수지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화재를 말합니다. 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냉각소와 물을 뿌리죠. 질식소와 CO2라든지 할로겐을 통해서, 할로겐 화합물 등을 통해서 질식을 시켜서 소화시키는 방법과 제거소화 등이 있습니다. 유류화재, 이게 굉장히 위험한 화재죠. 제4류 위험물, 나중에 학습하시겠지만, 위험물에 가서 학습하시겠지만 유류화재는 제4류 위험물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4류 위험물에는 특이랄 234동이라고 암기 문구를 좀 적어놨는데요.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알코올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류 소화는 주수 소화가 안 되죠. 주수 소화를 했을 때는 유면이 확대되어서, 화재면이 확대되어서 화재가 오히려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포소화 설비나 물분무, 미분무 소화 설비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화재를 소화하는 그런 설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화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화재는 상당히 위험하고 많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화재의 발생 원인은 무엇이냐? 그러면 과전류, 단락, 지락, 누전, 접속불량, 스파크, 전기불꽃, 용접불꽃,
그다음에 정전기, 낙뢰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전기화재가 발생되므로 이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소화하는 데에 그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또 질식소화, 미분무소화, 가스계소화 등으로 이 그 전기화재를 진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물을 또 전기에는 그 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에는 물로 전기화재를 진압할 수는 없습니다. 금속화재. 금속화재는 금속분과 금속성 물질, 산화물 등에 의한 화재인데 이 금속분들이 물과 반응하는 물질들이 많습니다. 칼륨, 나트륨, 리튬 등과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물과 반응하면 폭발적으로 반응을 해서 수소가스를 발생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폭발을 할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슘이나 나트륨이나 미분된 금수성 물질들이 화재가 났을 경우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물을 뿌렸을 경우에는 더 큰 폭발적인 화재로 화재가 확대되거나 연소가 확대되어서 소화보다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금속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금속화재용 소화약제를 사용하고 팽창질석이나 팽창징주암 등으로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금수성 물질의 반응식은 참고하시고요. 금속 화재 시 주수 소화를 금지한 이후에는 수소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알킬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공기나 물과 반응해서 발화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속 화재에서는 수소가스가 발생해서 수소가스는 바로 또 가연성 가스죠. 오히려 더 큰 폭발성 가연성 가스로 아주 위험한 물질입니다. 이런 물질이, 이런 가스가 발생을 해서 오히려 화재가 확대되고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금속 화재일 경우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CO2나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도 여기에 사용을 하면 탄소가 발생하면 C가 발생을 하면 탄소가 발생을 하면 굉장히 시커먼 연기가 발생을 해서 시야를 가린다든지 피난에 방해가 된다든지 또 탄소 자체도 또 발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또 확대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 물과 CO2, 할로겐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없고 금속 화재용 소화약제,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등으로 소화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가스 화재가 있습니다. 가스는 우리가 폭발이라고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가스 자체도 화재죠. 우리가 집에서 쓰는 부탄가스나 그다음에 그 프로판가스, 가스레인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가스, 도시가스 이런 것들의 화재. 우리가 선하게 우리의 그 제어할 수 있는 불일 경우에는 불이고 우리한테 그 이로운 불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 가스가 불이 났을 때에는 가스 화재 혹은 가스 폭발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가연성 가스로는요. 수소, 일산화탄소, 아세틸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금 언급되어지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런 가스들은 이 가스의 굉장히 여러 형태를 다 숙지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연소 범위가 어떻고 수소가스가 어떨 때 발생하고 일산화탄소와 아세틸렌의 연소 범위는 어느 정도고 이 일련의 가스들은 이런 그 일산화탄소와 아세틸렌의 가스들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도 굉장히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압축가스로는 수소, 질소, 산소 등 고압으로 저장되어 있는 가스 이런 부분도 역시 가스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액화가스로는 LPG가 있죠. 액화 천연가스. 공기보다 무겁고요. 물보다는 가볍고 기체 상태에서 공기보다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가라앉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스 누설 감지기를 설치해야 될 경우 하부 30cm 이내에 LPG는 가스 누설 감지기는 하부 30cm 이내에 LNG는 우리가 그 도시가스죠. 일명적으로 도시가스는 그 상부 30cm 이내에 그 가스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로 뜨고요. 그래서
가스 누설 감지기를 30cm 이내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부 30cm 이내는 LPG, LNG는 상부 30cm 이내. 이것을 기억해 두시면 이것은 LPG는 공기보다 무겁구나. LNG는 공기보다 가볍구나. 이것을 절대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산불 화재가 있습니다. 지중화, 땅 속에서 나는 화재죠. 그다음에 지표화, 표면에서 나는 화재입니다. 수간화, 가지, 나무 가지들, 중간에 가지나 기둥으로 옮겨 붙는 그런 화재일 경우에 그것을 수간화라고 하고요. 수관화, 이것은 크라운 파이어라고도 하고 나뭇가지가 연소하는 나무 가지와 떨어진 낙엽이 아니고요. 붙어있는 나뭇잎들이 말라있는 나뭇잎들이 나뭇가지와 같이 불이 붙는 것입니다. 이게 수관화까지 지중화나 지표화에서 수관화를 거쳐서 수관화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수관화는 거의 불을 제어할 수 없는, 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굉장히 연소 속도가 나무에서 나무로 옮겨 붙는 속도도 빠르고요. 또 그 다음에 비화, 산과 산, 골짜기와 골짜기, 계곡과 계곡을 날아다니는 거죠. 불이 이렇게 날아다니고 2km도 날아다니는 불티가 날아다녀서 이쪽을 제어를 하면 다시 저쪽 골짜기 혹은 저쪽 산으로 불이 날아가서 우리 소방관들이나 산림 소화원들, 소화를 하기 위해서 동원된 소화원분들이 고립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산불 화재는 굉장히 대단히 위험하고요. 이 부분이 나지 않도록 우리는 예방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소 범위, 가연성 가스의 연소 범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소 범위는 하한계와 상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연소 하한계와 연소 상한계 사이를 연소 범위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그림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표가 이게 가스일 경우에 얘는 LFL, 얘는 죄송합니다. 자, UFL, 얘는 LFL로 얘는 연소 상한계, 얘는 연소 하한. 저기 농도죠. 여기는 온도입니다. 온도. 자, 여기를 우리는 연소 범위라고 합니다. 연소 범위. 단일 가스가 연소 범위. 이 안에서만 연소를 하는 거죠. 이 안에서만 연소가 일어납니다. 여기는 농도가 가연성 가스와 조연성 가스가 합쳐져서 연소할 수 있는 범위. 너무 우리가 그 농도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가연성 가스의 가스 자체와 산소가 섞여야지, 산소가 꼭 있어야만 우리가 연소가 되는데요. 산소의 농도는 낮고 가연성 가스, 매질이죠. 가연성 가스죠. 가연성 가스가 굉장히 높을 경우에, 너무 높으면 연소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낮으면 산소만 많고 가연성 가스는 적을 경우에도 역시 연소가 되지 않습니다. 적정한 범위, 연소하기 적정한 범위, 폭발하기 적정한 범위가 이 연소 하한계, 연소 상한계. 더 이상 연소할 수 없는 한계. 더 이상 너무 농도가 높아서 더 이상 연소할 수 없는 상부 한계, 이것을 연소 상한계, 연소 하한계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연소 하한계와 연소 상한계. 그런데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소 하한계가 낮을수록 또 연소 범위가 넓을수록 위험한 화재입니다. 위험한 가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이걸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가연성 가스의 연소 범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발 범위, 연소 범위라고도 하고요. 폭발 범위라고도 합니다. 물론 조금 개념은 다르지만 이 안에서 폭발과 연소가 이루어진다. 이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한값 연소가 계속되는 최저 용량비.
상한값은 연소가 계속되는 최대의 용량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공기 중에 폭발 범위, 연소 범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종류와 하한계, 상한계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거의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암기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세틸렌 C2H2죠. 하한계는 2.5, 상한계는 8.1입니다. 이 퍼센트로 따지고요. 퍼센트로 여기서는 그 표시가 됩니다. 아세틸렌은 하한계가 2.5%, 상한계는 8.2%. 그래서 I2O81. 자, 수소 빠르게 가겠습니다. 수소는 4%와 75%. 자, 이게 굉장히 넓죠.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세틸렌과 수소는 가장 위험한 물질 중에 하나고요. 이 두 개가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I2O81, 수사75, 12574, 아미로28, 메오시오, 에탄은 E3125, 프로판은 푸드리구오, 부탄은 V1884. 이황화탄소는 이황화탄소하고 에테르 아세톤 휘발유는 그 빈도가 좀 낮긴 하지만 이것도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I2O81, 수사75, 12574, 아미오28, 그리고 메오시오, E3125, 푸드리구오, V184. 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전 그렇게 암기를 해서 아직까지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암기를 해놓으시면 이거는 굉장히 빈도가 높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단계에도 소방 기계 쪽도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이거 역시 또 하셔야 되고요. 관리사나 우리 또 기술사로 또 계속 공부를 진행하실 분들도 이것은 반드시 또 암기를 해놓으시는 게, 암기하고 숙지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위험도. 위험도는 여기서 말씀드린 위험도는 폭발 하한계분의 폭발 상한계에서 하한계를 뺀 것이 위험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폭발 상한계에서 폭발 하한계를 뺀 연소 범위를 폭발 하한계로 나눈 것입니다.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표에서 말씀합니다. 자, UFL에서 LFL을 뺐다는 건 연소 범위죠. 위에는 연소 범위를 나타낸 겁니다. 자, U-L은 연소 범위입니다. 연소 범위를 나타냅니다. 자, 연소 범위. L은 뭐죠, L은 그냥 LFL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풀어보면, 연소 범위는 말로 풀어보면, 연소 범위가 넓을수록 위험하죠. H는. 얘가 넓을수록, 이게 넓을수록. 보시면은, 아까도 그 도표에 보면은, 왜 아세틸렌과 수소가, 일산화탄소가 위험한지를 알게 되십니다. 자, 연소 하한계와 상한계가 굉장히 넓죠. 2.5에서 81%니까요. 굉장히 넓습니다. 수소도 수사75죠. 4%에서 75%니까 굉장히 넓습니다. 또 하한계를 보죠. 하한계, LFL을 보시면 하한계가 굉장히 낮죠. 아세틸렌 2.5%, 수소 4%. 넓고 낮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 위험도는 연소 상한계와 하한계를 나타내는 부분은 단일가스입니다. 수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메탄, 에탄 이런 부분의 위험도를 나타내고요. 혼합가스의 그 폭발 하한계 값은 르 샤틀리에라는 공식인데 지금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하한계의 값과 볼륨, 그 가연성 가스의 볼륨 퍼센트의 나눔을 합친 게 바로 하한계의 값이 된다라는 이런 그 혼합가스의 합이 곧 단일의 합과 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폭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폭발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고요. 시험에도 유사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폭발의 개념적인 것 그리고 핵심적인 것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고요. 어려운 부분을 너무 깊숙하게 소방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융합의 학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얇고 넓게. 하지만 핵심적인 것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지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합격도 목적이고요. 또한 우리 소방인으로서 반드시 알고 상식 이상의 수준, 전문가 수준에 다가가기 위해서 이런 학습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폭발에서 중요한 것은 압력을 방출하는 폭발 속도가 압력 상승으로 인해서 외부의 순간적인 압력으로 터진다는 겁니다. 화재는 우리가 그 불을 볼 때처럼 불이 흐느흐느하게 가지만 이게 폭발적으로 연소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폭발적으로 연소한다고도 하지만 그 폭발이라는 말은 그렇게 순간적이다. 화재가 단순간에 큰 압력을 가지면 그게 폭발이 됩니다. 그것을 폭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폭발에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폭갱과 폭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폭갱과 폭연은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폭갱과 폭연에 대한 이 구분표가 있습니다. 음속이 이 전파 속도가 그 순간적인 연소, 폭발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 폭발 속도가 에너지 전파 속도가 음속 이하냐, 음속 이상이냐. 그랬을 경우에 음속 이상을 폭갱, 1초에 1000m에서 3500m/s. 1000m에서 3500m. 굉장히 순식간에 가는 엄청난 폭발이죠. 음속 이하는 보통 0.1에서 10m/s 이하일 경우에는 그것을 폭연이라고 합니다. 전파에 필요한 에너지는 전도대류 복사 폭연이고요. 폭발의 압력은 초기 압력의 10배 이하. 그리고 화재 파급 효과는 크고 충격파가 발생이 없습니다. 폭연과 폭갱의 가장 큰 차이점은 충격파가 있느냐 없느냐, 음속의 이하냐 이상이냐, 그것은 명확하게 숙지하시면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폭발의 분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폭발의 분류는 물리적 폭발, 화학적 폭발, 가스 폭발, 분진 폭발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리적 폭발은 다 뭐 화산의 폭발 이런 것은 참고로 들으시고, 과열액체 비등에 의한 증기폭발, 리을이죠. 블레비라고 합니다. 블레비, BLEVE, 블레비. 이게 과열액체 비등 증기폭발이, 블레비가 영어로 하면 과열액체 비등에 의한 증기폭발이 블레비입니다. 약자입니다. 블레비. 그리고 화학적인 폭발에는 산화폭발이 있는데요. 누설돼서 증기운으로 구름이 모여집니다. 누설된 가스들이, 가벼운 가스들이 증기운으로 모여서 그 증기운에 점화원이 스파크라든지 다른 일반 점화원이 점착되었을 경우에, 점화원이 닿았을 경우에 폭발을 하는 UVCE라고 하는 그런 그 폭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화폭발, 가스폭발, 분진폭발 등 여러 가지의 폭발이 있습니다. 가스폭발과 분진폭발은 나중에 뒤이어서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 폭발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서 문제풀이에서 충분히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의 피해, 이 화재가 과연 어떤 피해를 주느냐, 이건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데요. 크게 나누면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로 나눌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재산의 파괴, 재산의 손실과 인명의 손실 혹은 화상 등으로 그 인명의 손실과 재산의 손실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소방 공부의 목적은 인명 및 재산 보호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피해 정도를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지킬 것인지 또는 어떻게 피해를 축소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으므로 그 학습 목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화재의 피해에는 그 화재의 소실 정도에 따라서 부분소 화재, 그리고 반소화재, 전소화재. 전소화재는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전소화재. 전소화재 뉴스 전소 그러는데 과연 전소가 뭘 전소라고 하느냐? 전부 타는 거를 전소라고 하는데 건물의 70% 이상 타는 것을 그 전소화재라고 합니다. 그렇게 소실되었거나 그 미만이라도 잔존 부분에 보수가 불가능한 것은 다시 지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전소화재라고 합니다. 또한 반소화재는 건물의 30%에서 70%
정도의 그 소실이 있었을 경우, 그리고 부분소는 전소나 반소에 해당하지 않는 비교적 작은 화재를 부분소 화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물과 화재 위험의 상관관계, 온도 압력은 높을수록 위험하고요. 인화 착화점, 융점, 비점은 낮을수록 위험하고요. 연소 범위는 넓을수록 위험합니다. 아까 나왔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고요. 연소 속도와 증기압, 연소율은 클수록 위험합니다. 예. 그리고 화상의 종류는 1도, 2도 화상,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이 있습니다. 1도 화상은 홍반성 화상, 2도 화상은 수포성 화상, 3도 화상은 괴사성 화상. 이렇게 화재에 의한 인체 조직의 그런 최후에는 이제 괴사성, 흑색 화상, 4도에는 흑색 화상으로 시커멓게 그을린 나머지 시커멓게 몸이 타버리는 현상을 4도 화상은 흑색 화상이라고도 합니다. 예. 오늘 배우신 부분은 오늘 화재의 특성, 화재 부분을 화재가 과연 어떤 것이며 불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연소범위란 무엇이고 폭발범위란 무엇이다, 그리고 화재로 인한 피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그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에 대해서 학습하셨습니다. 오늘 학습하신 내용들 중에 가장 키워드 되는 부분은 화재와 연소 범위 그리고 폭발 범위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문제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학습 능력을 높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